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군에 주기로 한 백신이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약속보다 2배 많은 100만 명분으로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입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에서 현역은 빠지고 30대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가 맞게 돼서 논란입니다.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3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꺼져있던 휴대전화는 충전을 마친 뒤 정상 작동했으며 경찰은 통화와 메시지 내용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참여한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한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입니다.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일 정도로 작게 표기했는데 정치권에서 올림픽 보이콧 등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음주폭행 사건 6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지는 8일 만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의 오늘은 이번에 미국에서 지원받을 코로나 백신의 종류가 결정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55만 명분, 뚜껑을 열어보니 총 100만 명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가운데서 얀센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혈전 우려가 있다며 30대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제한하면서 정작 현역이 아닌 예비군과 민방위만 맞추게 됐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미국이 한국군에 줄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으로 결정됐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아니지만 대신 물량은 애초 약속보다 2배 많은 101만 2,800회분으로 늘었습니다. 공군은 오는 2일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를 투입해 이번 주 중 미국에서 백신을 가져옵니다. 방역당국은 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현역 장병이 아닌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만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얀센도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혈전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나이 제한 없이 얀센 접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도 연령 제한 없이 이미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30세 미만 현역 장병 41만 4천 명에 대해선 기존 계획대로 파이자 백신으로 6월 중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파이자 백신이 들어올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는 얀센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 군인 가족도 선착순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맹 차원에서 백신을 한국군과 공유하겠다는 미국의 취지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한 채 여름이 또 다가옵니다. 이틀 뒤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임시 개장을 하는데요. 벌써부터 여럿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외국인 2,000명이 마스크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대로 여름을 맞아도 될까?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낮 24도까지 올라간 무더운 날씨. 피서객들은 뜨거운 햇살에 일광욕을 즐기고 시원한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오랜만에 또 바다 들어가니까 좀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고 싶기도 한데 시민의식을 시켜야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이틀 뒤 임시 개장합니다. 파라솔은 대여하지 않고 샤워실과 탈의실 한 개씩만 운영합니다. 해수욕장 임시 개장 소식은 상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며칠 먹고 하면서 장사도 못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하겠다 망했다 해운대 사람들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개장을 앞두고 방역도 비상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유행성 집회 모임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사람 이상 모여 마스크를 벗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임시 개장으로 인파가 몰리기 전부터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어제도 주한미군 등 외국인 2,000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몰려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도 38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주한미군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마스크도 좀 안 쓰고 이번에 밤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선전을 치른 5명, 오늘 처음으로 광주에서 합동연설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일으킨 세대교체론 돌풍에 중진 후보들은 통합과 경륜으로 맞섰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이 예비경선 후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겁니다. 신진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한 이준석 후보는 예비경선 1위의 이유로 세대교체 열망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거의 한 75년 만에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반면 중진 후보들은 자신이 통합의 적임자이며 준비된 후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통합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대선 열차 출발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10개월짜리입니다. 조직을 알고 그리고 선거를 알고 그리고 정책을 아는 그런 분이 이제는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낙선 경험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반면 신진 바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성세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저는 그런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호남 유권자에 대한 구애도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후보는 호남 인사 할당제를 공약했고 이준석 후보는 가장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후보는 특정 지역 구애를 단호히 반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4차례 더 합동연설회를 엽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7대3의 비율로 합산해 다음 달 11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부는 젊은 바람은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 혼자서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들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젊어졌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초선이거나 아예 국회의원 경험조차 없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세대교체 열망이 뜨겁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최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은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거 막말 논란을 의식한 겁니다. 과거 막말로 심려를 끼쳐드린 정치 선배들을 대신해 사죄 올립니다. 80년도 올해 광주가 저희들에게 보여준 진짜 용기를 저 조대원이도 광주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연단에선 최고위원 후보 10명 중 7명이 초선 의원이거나 국회 경험이 없는 영선 원외 인사입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때 후보 8명 중 3명이 초선 또는 영선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정치 신인 바람이 거세진 겁니다. 후보 평균 연령은 7.6세 내려갔습니다. 후보들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공정 이슈와 첨단 산업을 언급하며 당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빠 찬스 특혜, 특권, 대표적인 불공정이죠. 공정을 외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한 명 정도는 디지털 전문가, 사이버 전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빅데이터라는 사이버 전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음 달 11일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 10명 중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됩니다. 같은 날 청년 최고위원 1명도 뽑힐 예정이어서 차기 지도부의 상당수가 신진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배우자가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논란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 오르지 못했죠. 공석인 이 자리에 청와대가 새 인물을 점찍었습니다. 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인데, 그런데요, 이 구 실장은 원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이미 인사 검증까지 받은 상태죠. 왜 경제부총리가 아닌 장관 자리 물망에 올린 건지 청와대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수부는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체 대상이었던 문성혁 장관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검증이 끝나 본인만 수락하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홍 부총리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임은 역시 검증을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증을 마친 이들 중 후보를 찾는 것은 임기 말 구인난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검증과 인사청문을 마치면 일할 시간이 수개월 남짓이라 상당수가 장관직 맡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는 짧은데 인사청문 부담은 큽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임 찾는 것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야랑야랑 이민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무총리 공간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시동을 걸고 있을까요? 여러 정책 현안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야권과의 관계 설정, 향후 대선 일정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정비에 집중을 하면서 대선을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껴왔었거든요. 근데 대선 경선 시기 같은 거는 또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먼저 송영길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경선 룰에 관해서 당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방한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던 건데요. 오늘은 송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가 모여서 다음 달 중순 출범하는 민주당 대선기획단 일정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론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20대 당권 도전자가 있었죠. 크게 화제를 모으지 못하고 컷오프 됐는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 초선과 원외 인사가 대거 출마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지금 예정대로라면 민주당 대선기획단이 다음 달 중순에 출범을 하거든요. 이 일정이 계속된다면 당원대로 9월 초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 연기론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사흘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경선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경선을 언제 치를지는 대선 주자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켜줄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얼굴이 나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 두 사람을 열심히 방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네.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몰린 여권이 근래 되치기에 나선 듯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성역 없는 감사에 수갑을 채운다는 신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야권 대선 주자의 싹을 자르려는 무리수라며 최 원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정권 구미에 맞지 않으면 범죄 혐의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자, 월성 1호기 감사가 강압적이었다. 이 얘기는 지난해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이 했던 얘기잖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를 받는 교수님에 대해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최 원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검찰이 뒤늦게 문제를 삼는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영입하고 보호할지도 국민의힘 관심사인데요. 이번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더니 이제 야당이 이들을 지키겠다고 나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워낙 흔한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지도 한 장 보시죠.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음영을 준 다음에 확대를 해보면요. 꽁꽁 숨겨놨던 우리 땅 독도가 드러납니다. 맨눈으로는 알기도 어렵다는 게 오히려 더 악의적으로 보이죠. 평창올림픽 때는 독도에 민감하던 IOC도 이번에는 뜨뜻미지근 남일대하듯이 합니다. 먼저 우리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오늘 여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걸 비판한 겁니다.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정신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평소 이미지와 달리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좀 고약하잖아요. 그리고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나는 올림픽 보이콧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도 지난 27일 SNS를 통해 올림픽 보이콧을 거론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한 국내 여론을 반영해 앞다퉈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며 지도에서 독도를 지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쿄올림픽 조직의 지도를 확대하면 독도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IOC는 일본 측에 시정 권고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외교부에서 대응할 문제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 등을 감안해 반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저러는 건 내년 대선 때문이다. 또 한국이 올림픽에 참가를 안 해도 상관없다. 이게 지금 일본 분위기입니다. 적반하장인 일본도 문제지만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막아야 할 IOC가 침묵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성화봉송 루트가 표시된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 내 일본 지도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화면을 몇십 배 확대해보니 시마네현 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작게 표시돼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소재지로 이미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東京都の離島も含む聖火ルートを分かりやすく示すために作成しているものでありまして、この地域の地理を表示しているものに過ぎないものです。 오히려 한국의 항의가 적반하장이고 한국의 올림픽 참가 보이콧 움직임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各国の NOC および NPC において判断されるものと承知しております。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한 의원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치인들의 항의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정세균 전 총리가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며 다분히 정치적 발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 조직위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시하자
삭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올림픽의 정치 구호는 안 된다고 해 남북 공동선수단은 개막식 입장 당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뺐습니다. 코로나19 창궐 속에서도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와 IOC, 스가 내각이 일으킨 독도 갈등에 IOC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될 당시 함께 있던 친구 휴대전화가 확보됐습니다. 강바닥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던 휴대전화는 한 환경 미화원 손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을 풀어줄 단서가 담겨 있을지 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강공원 안내센터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이폰 8을 경찰에 건넨 겁니다. 발견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던 휴대전화는 충전 후 정상 작동됐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결과 친구의 휴대전화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손 씨 실종 전후 상황을 확인할 중요 단서로 보고 잠수사까지 동원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한강공원 주변으로 위치 정보가 확인되어 그 주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손 씨가 실종됐던 지난달 25일, 친구는 오전 3시 37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했고 귀가할 때는 손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 측은 4시 27분경 전화를 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오전 7시쯤 휴대전화가 꺼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정황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의 지문과 혈흔,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얼마 전 부실급식 문제를 진단한다며 국회의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했죠. 그때는 진수성찬이 나와서 거꾸로 논란이 됐는데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특식이었던 겁니다. 단가도 평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누가 보면 군대 간 우리 청년들 매일 이렇게 잘 먹는 줄 알겠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수북이 쌓인 삼겹살에 쌈채소, 건더기가 가득한 해물 된장찌개까지. 또 다른 식판에는 된장찌개에 꽃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었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이 처음으로 제기됐던 육군 51사단이 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 당시 내놓은 점심 식단입니다. 한눈에 봐도 SNS로 제보됐던 부실 도시락과는 180도 다릅니다. 군은 평상시 식단이란 점을 강조했지만 알고 보니 월 1회만 제공되는 특식이었습니다. 1인 기준량이라며 공개한 이 식단은 한 끼에 약 8,000원. 장병 한 끼 식단 평균인 2,930원의 약 2.7배 수준입니다. 군은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특식 일정이 공교롭게 의원들의 방문 일정과 우연히 겹쳤다고 해명했습니다. 51사단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삼겹살 데이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방문 당시 특식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른 군부대를 찾았을 때도 부실급식 논란을 의식한 듯 푸짐한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우리 왔다고 특별히 만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한 남자들은 다 안다며 높은 사람 오는 날 메뉴가 달라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틀 전에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늘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는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군요. 이 차관 조사도 길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현재 11시간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찰에 출석한 이 차관은요,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곳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한 명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11월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택시기사는 다음날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합의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택시기사는 다시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에서 내려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 차관의 통화 목록을 확보한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수사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은 이용구 차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 넘어갔었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이 더 중한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다음 날 서초경찰서 간부가 다시 검토하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1월 6일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이용구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초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건을 보고받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이 담당 수사팀에 특가법 판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판례 검토를 지시하고 이틀 뒤 형사과장은 자신의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기사도 검색했습니다. 이후 이 차관의 혐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바뀌어 내사종결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 당시 영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형사과장이 판례 검토를 지시한 건 맞지만 당시에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걸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가법 사안은 원래 판례 검토를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초서로부터 한 차례 발생 보고만 받았다는 서울경찰청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서초서 경찰관이 서울청 관계자에게 택시기사 조사 일정과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도 알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새벽 서울 성동구에서는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해당 경찰관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남일 같지 않은 분들 바로 택시 기사들입니다. 취객에게 강도에게 변을 당하는 일이 왕왕 있다 보니 아예 사비를 들여서 칸막이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발을 움켜쥡니다. 그거 넣으세요. 왜 그랬어요? 휴대전화로 기사의 머리를 내리치는 승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뒷자리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택시기사가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승객이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이 격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격벽입니다. 주먹으로 내리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합니다. 3년차 택시기사인 최문수 씨도 그제 격벽을 설치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운행하다 보니 취객을 상대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하도 택시기사들 폭행 사건이 많아갖고 불안하잖아요. 설치해 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설치비가 20만 원이나 되지만 최근 욕설하는 승객을 만나고는 곧바로 설치한 겁니다. 하루 종일해야 20만 원 벌까 말까인데 그런데도 이걸 하는 이유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0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강도의 폭행까지 당한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고 일주일 전에는 격벽도 달았습니다. 무없는 시간이 되면은 떠가지고 거기다 넣다가 내가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로막 나갔어요, 내가.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2019년 설치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택시 7만여 대 중 격벽을 설치한 건 250대도 안 됩니다. 설치비가 부담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참여가 저조하자 지원 사업은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원 사업을 재개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 강남이 재건축이라면 강북은 재개발로 부동산이 들썩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았던 규제 대못을 오세훈 시장이 뽑아버렸죠.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골목길 벽화가 아니라 새 집이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입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방차는커녕 경차도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만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혀 개발이 안 됐는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골목에 그린 벽화가 변화의 전부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천지개벽한 아현 뉴타운 등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또 벽화 그리는 거 전망대? 하면 의미도 없어요. 하수도 냈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집 옆에만 해도 정화조 시설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그 뉴타운 시절 때 됐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고 집 같은 거 새로 지은 거 그거 없고 좀.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간 13만 가구 공급을 들고 나오고 재개발 규제 대못이었던 주거정비 지수제까지 폐지하면서 다시 뉴타운 개발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보여주기식. 페인트 칠, 그 다음에 뭐 돌계단, 그 다음에 뭐 그 박물관? 이렇게 50년간 너무 진짜 슬럼화해서 살다 보니까 간절해요.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오세훈표 민간재개발까지 새로 선택지에 추가되면서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안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 아니냐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로 노인 또 여성같이 약자들을 골라서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는데 지난주 따로 법까지 만든 아시안계 증오 범죄가 왜 끊이지 않는지 세계를 보다 강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 20대 남성이 마주오던 노인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장을 보고 오던 중국계 70대 할머니는 벽에 부딪히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벌건 대낮에 행인도 여럿 있었지만 용의자는 태연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40대 흑인 남성이 18살 여성에게 접근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출신지를 묻습니다. 한국계라고 답하자 이후 북한 매춘부, 핵 테러리스트라며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After I pepper sprayed him, he kind of just charged at me and kind of threw me to the ground, and I ended up fracturing my ankle. 경찰은 이 남성을 증오 범죄와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음 날 석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뉴욕 한복판에서 무차별 발길질을 당해도 보안 요원조차 외면하는 현실에 아시안계는 분노를 넘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증오 범죄를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등이 동기가 된 범죄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증오 범죄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합니다. 증오범죄 피해 호소 건수는 연평균 20만 건이 넘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실제 신고는 10만 건 정도며 증오범죄로 기소된 건 15,000건에 불과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인종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은 겉포 조항을 들어 만약 인종 혐오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피해자 측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범죄라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경찰관이라든지 검사가 괜히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닌 것을 인종 범죄로 연관 지어서 생각한 거 아니냐. 실제 지난 3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용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nd yesterday was a really bad day for him, and this is what he did.
변화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시아계 증오범죄 보고와 수사 강화 등을 담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One of them is standing together against hate, against racism, ugly poison that has long haunted and plagued our nation. 미국 내 한인들도 참지 말고 신고하자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There are 3 pages in here of space to write the descrip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incident details like the location, the time, who was there, like the bus number if it happened in a bus. 신고나 처벌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건 예방과 교육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더라도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계가 폭행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선 안 됩니다. 비난과 저주를 넘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강은하입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중국 남부지방입니다. 어찌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하늘이 수도꼭지를 틀어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직 장마철이 시작도 안 한 시점이라서요. 7천만 명이 이재민이 됐던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불어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집중호우와 강풍이 중국 남부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백신 접종소 천막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승합차는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건물 외벽 작업자들도 위험하게 흔들립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라진 장마 탓에 양쯔강 일대 하천 97곳에 홍수경보도 발령됐습니다. 由于前期有多轮的强降雨过程，而且雨区重叠，南方的江河水位在逐步抬升，较常年同期偏高。 저장, 장시, 스촨 등 남부 지역에서는 100mm에 달하는 폭우로 수재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3월의 장마가 시작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하늘에 수도꼭지가 열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 성격도 띠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1号阴天有暴雨，局部大暴雨，并且伴有雷暴及8级左右阵风。 중국은 지난해 1998년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수재민만 7천만 명, 물적 피해도 37조 원에 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치로 차오르면서 붕괴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4G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린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내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화상으로 열립니다. 미국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 리커창 총리, 또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 대신 등 정상급과 고위급 7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늘 밤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까지 중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내릴 텐데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은 최대 80mm로 매우 강하게 오겠고요. 충청 내륙과 수도권 남부엔 최대 5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일부 호남에도 3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7도 안팎에서 출발해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엔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의 비 소식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또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